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도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경제적 불안감 갈수록 지금 커져가고 있는데 경제 지표는 굉장히 지금 좋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가끔씩 크랙같이 갈라지는 어떤 지표가 지금 나오고 있어서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 굉장히 앞으로 어떤 추이로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고용시장 결국에 가서는 이 고용보고서 자체가 지금 백악관이나 페드에서 인지하고 있는 그런 어떤 이해도보다 더 약화되는 위크한 어떤 모습을 지금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고용보고서의 이 노동시장 자체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왔어요. 워싱턴 포스트지가 굉장히 또 트럼프 쪽의 이 정책을 지지해주는 신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 불안감을 계속적으로 지금 나타내고 있다는 얘기는 7월 비농업 부분 고용이 전월보다 7만 3천 명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예상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1만 명. 거의 3, 4만 명 적게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신규 고용 수치가 대폭 하향된 점, 시장의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고, 지금 관세 정책에 의해서 계속적인 미국의 경제 지표, 오히려 현금이 쓰나미처럼 몰려 들어오는 어떤 그런 장점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물가 부분에 있어서 수입품의 어떤 저렴한 선택지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계속적으로 줄기 때문에 물가는 오히려 들려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 부분 많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파월이 계속적으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죠. 계속적으로 트럼프가 기준금리 인하해라 시그널을 주지만 여전히 연준은 아주 완강하게 앞으로의 인플레이션 정도에 따라서 기준금리를 정해야 된다는 어떤 확고한 어떤 세팅된 그런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지부동 움직이기 힘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다우와 나스닥과 S&P 500 다 10% 딩딩하게 물들어가고 있고, 그만큼 폭락에 가까운 이 낙폭을 기록을 했는데요. 나스닥이 무려 2.2% 금요일 날 빠졌어요. 금요일 날 빠졌기 때문에 이게 지금 월요일 날 앞으로 코스피 시장, 이게 세제 개편 때문에 코스피 시장도 좀 출렁거렸었는데 나스닥이 더 떨어지는 바람에 월요일 상당히 자본시장이 더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아무튼 지금 다우존스와 S&P 500 그리고 나스닥이 마이너스 1.23, 1.60, 2.24까지 지금 떨어지는 그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본시장이 이렇게 흔들려 버리면 지금 관세 드라이브를 확실하게 걸고 있는 트럼프의 입장에서도 뭔가 좀 뒤가 좀 허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백업 해줄 수 있는 지표가 지금 나오지 않는다는 건 굉장히 불리한 어떤 국면으로 전환이 될 수도 있고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사랑하는 테슬라가 302달러까지 지금 떨어졌습니다. 1.83 수준까지 지금 떨어졌네요. 그리고 엔비디아 역시도 173, 마이너스 2% 이상 빠져버렸고, 애플 역시도 실적이 이번에 좋게 나왔어. 근데 마이너스 2.5% 그냥 완전히 눈탱이 밤탱이 되도록 쭉 올랐다가 완전히 뚝 떨어지는 그런 어떤 양상으로 가고 있죠. 아니 이거 주식 방송이야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미국의 자본시장 잘 들여다 보셔야지 앞으로 한국 부동산 시장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 것인지 답이 나온다. 왜냐? 그만큼 지금 한국의 자산시장, 아파트 시장은 부채에 몰려 있잖아. 가계빚이 결국에 가서는 왜곡된 가치를 형성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자본시장의, 미국의 자본시장의 흐름은 고스란히 한국 자본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당연히 대출하면 주담대 금리 아닙니까? 금리 자체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어떤 이상현상을 보여주게 될 겁니다. 왜 이상현상이냐?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계속적으로 내려, 심지어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인데도 기준금리 동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중은행은 거꾸로 지금 금리를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 다 미국의 영향이 크거든요. 결국 코스피가 지난 금요일에 3,100선으로 마감을 했는데 외국인이 6천억 정도 팔고 나갔었습니다. 이거 주술려고 개인들이 또 1,600억 정도 들어왔었는데, 코스피 추이가 5월달 들어서 아주 극적으로 반전이 되면서 3,200선을 찍고 이제 3,500선까지 갈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가 많았지만, 이거 지난주에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에서 10억 정도로 하향 조정했죠.
결국 이게 세수 확대가 더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고, 증권거래세도 뭐 0.05포인트 올려서 0.20 정도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식시장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는 자본이 움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일단 자본 흐름에 대해서 세수를 증대시킨다는 건 굉장한 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굉장히 또 얼어붙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한미 기준금리가 지금 4.5에서 2.5, 2%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좁혀지지 않습니다. 결국에 가서는 금리 추이가 계속적으로 상향해서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내려올 수 있는 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 자체가 부동산 시장에서는 부채로 물려있는 대부분의 상급지 아파트들, 결국 영끌의 어떤 이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가 와르르 한꺼번에 무너질 가능성도 높고, 뭐 적어도 그 집의 가치를 계속적으로 좀 버팅기고 유지하려 했던 이 자금의 흐름 자체가 경색되기 때문에 굉장한 어떤 이 집값 하락세, 이제 뭐 지난달은 단계적으로 계단식으로 하락을 했지만 8월 들어서는 이제 완전히 나야가라 폭포처럼 그냥 한꺼번에 하루에 10억씩, 뭐 20억씩 심지어 빠지는 그런 샘플들도 많이 등장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환율도 심상치가 않아요. 1390원. 1400원대를 뚫었다가 이 금융기관에서 아마 중재에 나섰는지는 몰라도 뭐 11원 정도 떨어졌습니다. 자, 월요일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앞으로 자본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지에 대한 이 분위기를 고스란히 흘려보낼 것 같은데, 지금 한국은행도 지금 이 가중평균금리가 뭐 대체적으로 하락한다라는 지표를 내놨지만 실질적으로 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이 0.06%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시중은행이 계속적으로 금리 자체를 하방 압력, 하강 쪽으로 좀 몰고 가는 것 같아 보여도 실질적으로 주담대 금리는 올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적금 금리는 줄줄이 내려가는데 주담대 금리만 고고씩입니다. 고고씩. 결국에 가서는 예대 마진 폭이 커지게 되면 은행이 엄청난 이익을 얻을 수밖에 없겠죠. 결국 은행도 영업이익을 중시하는 기업 아닙니까? 당연히 돈 굴려가지고 고객을 행복해 해주는 것도 목적이겠지만 돈 굴려서 자기들 주머니에 좀 넣어야 되니까. 자기들 수익 극대화, 이게 가장 지상과제인데 은행이 당연히 이렇게 공격적으로 시소, 결국 예적금 금리는 내리고 주담대 금리는 올리는 그런 어떤 추이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에 가서 지금 주담대 금리는 절대로 내려올 가능성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올라갈 가능성이 많죠. 역주행할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시중은행 주담대 최저금리 수준을 봐도 지금 뭐 4%까지 있는 그런 은행도 있고 대부분 3% 후반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이 주택담보대출 창구로 가시면 4% 초중반, 이게 다 우대금리가 지금 적용이 돼서 그런 거지 실질적으로는 4% 초중반으로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오히려 이제 더 올라가서 2022년에 거의 뭐 7% 중반에서 8%까지 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금리의 극악의 공포감이 조성되지 않았습니까? 올해도 역시 지금 부동산 쪽의 자금 흐름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뭐 대출 규제 확실하게 지금 떨어졌고 집값이 터무니 올라간 것에 대한 어떤 브레이크가 계속적으로 지금 제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금 상황은 그리 녹록치 않을 거다. 결국 영끌하신 분들, 그리고 무리해서 집을 사신 분들은 그 부메랑 후폭풍으로 돌아오는 어떤 금리 영향은 상당히 세게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무주택자라면 절대로 급하게 서두를 이유 없다. 그리고 대출 파이 늘렸다가는 지금 고금리 상황이 해소될 기미가 전혀 없습니다. 2025년까지도 지금 8월인데 이제 뭐 불과 4, 5개월밖에 안 남았잖아. 그러니까 2025년도도 이런 식으로 분위기 흘러가고 오히려 금리는 더 역행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예금 금리는 이렇게 쪼르륵 내려오는데 뭐 대출 금리는 올라가 버리니까. 이런 예대 마진의 어떤 스탠스는 은행이 계속적으로 공격적인 어떤 방향을 취할 거고, 지금 보험사도 난리 났죠. 10% 내일부터 인상 예고입니다. 보험료를. 그러니까 금융시장 자체가 지금 딱 돌아가는 판사를 보니까 결국에 가서는 자산 시장의 가치가 떨어질 게 명확해. 결국 가서는 자금을 더 땡겨야 되는데 뭐 보험료 인상하고 또 주담대 금리 인상을 해야지
또 마진 부분에 있어서는 손해를 좀 감가할 수 있는 그런 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해두겠다라는 그런 어떤 이 대응책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6.27 대책 후에 뭐 한 달간 20억 초과 아파트 3건 중 2건이 지금 신고가라고 하는데 신고가 계속 찍으라고 그래. 최고가 찍으라고 그러세요. 결국에 가서 그렇게 시장의 어떤 투명성에 근거한 아파트 가치가 제대로 된 어떤 그 값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이건 뭐 완전히 집주인들의 호가 올리는 거, 집값 띄우는 거, 투기판적인 어떤 자본들이 들어와서 시장을 좀 교란시켰던 이 모든 것들이 서울의 상급지라 부르는 곳들 계속해서 신고가를 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 이런 신고가는 보유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대출 규제 막아놔도 이게 우회적으로 물처럼 흘러버리면 보유세 때릴 수밖에 없는 거지. 60%에서 80% 정도 상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증권거래소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부동산 쪽의 보유세가 더 중요합니다. 이게. 그죠? 그러니까 자본시장은 일단 우리나라는 자산시장에서 그 자본의 흐름을 좀 가져와야 되는 거고 자산시장, 그러니까 아파트 시장 자체가 굉장히 지금 왜곡된 가치를 형성하고 집값이 너무 올랐잖아. 그래서 차라리 보유세를 때리는 게 보유세에 맞는 사람들 한정적이거든. 그죠? 증권거래소는 대부분 개미야. 결국에 이 전체적인 어떤 자본의 흐름이 좀 선순환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부동산 쪽을 더, 증세 쪽을 더 손을 봐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어떤 이유 때문에 지금 서울의 매물은 74,000건에 지금 딱 묶여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결국 주워갈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집주인들이 집을 팔려고 내놔도 그 집값에는 X자를 긋는다는 얘기입니다. 도저히 살 여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현금 부자라도 그 값에는 사지 않겠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 고점 자체가 신기루라는 얘기입니다. 실체 없는 가치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황금성, 빠른 시일 내에 현금으로 바꿔낼 수 있는 어떤 가치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고 오히려 뭐 부채 위에 세워놓은 어떤 흔들흔들거릴 수, 아니 하루 만에 10억, 20억 빠지는 것 수두룩 빽빽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게 주식시장보다 더해. 한국 부동산 시장은 그 변동성이. 그만큼 불안정성이 크기 때문에 현금 부자들도 쉽게 고점에 물린 집 안 사려고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물이 74,000건으로 지금 계속 켜켜이 쌓여가고 있고 거래량 역시도 지금 3,000건으로 뚝 떨어졌죠. 7월이 12,000건이었습니다. 6월이 뭐 엄청난 이 매수세의 쇄도 현상이 일어났던 거고, 매도세는 이렇게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집값 뭐 장기적으로 갈 것이다라는 예상을 해가지고 오히려 내놨던 매물도 걷어들이는 그런 현상도 있었지만 이제는 뭐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죠. 살 사람이 없어. 서울 아파트 동향 하루에 매매가 5건 정도밖에 올라오지 않을 정도로 매매가 완전히 지금 얼어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거래량이 급감하게 되면 거래가는 자동적으로 딸려 내려갈 수밖에 없겠다. 그죠? 이게 그냥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끝까지 신고가, 최고가 뭐 이렇게 나발을 불고 있는데 그것 자체가 참 허황된 그런 어떤 전망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지금 그래프상으로 보더라도 지금 뭐 절반의 절반 정도 지금 깎여가고 있는 거래량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2025년 7월 3,085건 남았네.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장 거래가 영등포가 굉장히 지금 마용성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올라갔었는데 지금 5억 8천까지 떨어지는 15% 하락 양상 보이고 있습니다. 광장, 여의도동에 위치한 61평인데 38억에서 32억 떨어진 걸로 표가 안 나죠.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겁니다. 이 정도 떨어지면. 보통 한 10억 정도 빠져야지. 그죠? 그래서 한 28억 정도 나오고 또 10억 빠지는 거야. 18억 나오고. 이게 또 10억 빠지면 8억 정도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8월 달이 정말 모두를 놀라게 할 만큼의 엄청난 하락 양상을 고스란히 보여줄 수밖에 없는 지금 자본시장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주식시장을 들여다보는 거라. 아니 왜 주식시장 얘기하냐. 당연히 주식시장 보셔야죠. 거기서부터 나비 효과가 딱 생기면서 그 허리케인 같은 태풍의 어떤 영향력이 고스란히 아파트 시장으로 온다니까. 양천구 어마무시하게 올랐잖아. 근데 18억에서 15억 정도 파크자에, 그리고 센트럴 아이파크 위브 여기도 3억 정도 떨어지는 추세, 14억에서 11억으로 하강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올림픽 선수기자촌 역시도 지금 34억에서 24억, 7월 17일 거래가 나왔네요.
거의 뭐 10억 정도가 떨어졌는데 이거 직거래입니다. 직거래. 근데 직거래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다. 직거래는 앞으로 집값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에 대한 심리적 선제 지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니까 이 뒤를 이어서 거래하는 사람은 그 전 단계 24억 거래를 들여다보기 때문에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죠. 앞으로 뭐 가격 하락 수순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 높고, 강서구 등천 아이파크 역시도 지금 뭐 15억에서 8억 거래가 나왔어요. 반토막에 나오는 7월 15일 거래가 나왔습니다. 물론 뭐 1층이지만 핸디캡이 물론 있는 층수예요. 이게 조금 로얄 층수에서 얼마 정도 나오느냐가 또 관건이 될 수가 있겠네요. 송파 파인타운 5단지 최고가 15억에서 10억 정도 떨어지는 5억 정도의 마이너스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용마 한신 2차 여기도 최고가 8억에서 5억 정도, 한 3억 정도 움직이는 그런 거래가를 보여주고 있네요. 8월 둘째 주부터 과연 서울 아파트 거래가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 가느냐 잘 지켜볼 대목이고, 자, 이런 어떤 규제들 외에 공급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김인덕 국토부 장관이 새롭게 취임을 했는데 중요한 건 양질의 주택입니다. 양질. 그러니까 도심, 확실한 역세권을 물고 있는 곳, 그리고 충분히 공급을 충분히 한다고. 지금 상황에서 규제가 확실하게 먹히기 위해서는 이 정도까지 공급을 지금 할 수 있겠나라는 말이 쏟아질 정도로 그냥 퍼부을 정도의 공급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찔끔찔끔 나오게 되면 전혀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게 될 겁니다. 그리고 LH 구조개혁도 이제 얘기를 꺼냈는데 확실하게 지금 뭐 시장 상황이 뭐 급도로 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 그래서 내일 성동구치소 부지 1240가구 마스터 플랜이 다시 한번 구체화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미리내 집, 그리고 이익공유형, 그리고 지분 적립 형태로 해서 여러 형태로 아마 나올 가능성 높습니다. 여기 뭐 이런 시스템을 가지면 한 3, 4억대는 충분히 진입할 수 있는 이 저가의 어떤 비용으로 메리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단지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내일 공공분양한 곳이 있죠. 남양주 왕숙에서 나오는 A1 블럭, A2 블럭. 내일 확실하게 접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일반 공급 34세대, 특별 공급 105세대인데 아마 본 청약, 그러니까 사전 청약에 포기한 분들 그 물량까지 합치면 아마 200가구 넘을 가능성이 높아요. 평수는 5구 AB로 구성이 돼 있고 4억대입니다. 그리고 확장비도 아주 착하죠. 공공분양이기 때문에. 자격은 해당 주택건설지역 사시는 분 30%, 경기도 20%,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50% 당첨 비율이 있다는 사실 좀 기억하시고요. 공공분양이기 때문에 부동산 자동차 커트라인이 있습니다. 잘 파악을 하시고, 남양주 왕숙은 풍해양역이 걸쳐 있고 일단은 9호선 연장이 되면 강동구와 송파구로 바로 진입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고요. GTX-B도 개통이 되면 서울역까지 한 20분이면 충분히 도착할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는 곳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어떤 교통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좀 잘 살펴보시고, 평면도야 뭐 공공분양 잘 나오지 않습니까? 5구제곱인데도 84제곱 같은 그런 평면도 보여주고 있고요. 5구비는 타워형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주요 일정 보시면 내일부터 시작입니다. 8월 4일, 그리고 일반 공급은 8월 7, 8 이틀간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A2 블럭은 신혼희망 타운입니다. 좀 젊으신 분들은 여기 관심을 가질 이유가 있죠. 401세대가 나오게 되는데 46제곱과 5제곱이 나오게 됩니다. 일단 신혼희망 타운이기 때문에 3억대 분양가도 눈에 띄고요. 5제곱 역시도 굉장히 공간 구성도가 좋죠. 방이 충분히 3개로 쓰일 만한 알파 공간까지 장착이 되어 있고, 접수는 내일부터 8월 4일부터 사전 청약 당첨자, 그리고 본 청약 신규 신청자는 8월 6일부터 8일까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 잘 지켜보시고요. 공공분양도 그냥 허투루 넘기지 마시고 뭔가 나한테 좀 맞겠다 싶으시면 좀 자세히 들여다보시고, 아예 아니다 싶으면 그냥 스킵, 과감하게 스킵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무주택자에게는 좋은 기회들이 계속적으로 밀려올 가능성이 높아요. 앞으로 자본시장과 자산시장의 흐름을 잘 살펴보시면서 기회를 잡아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지금 미국의 상황이 굉장히 좀 심상치 않게 돌아가기 때문에 자본시장의 흐름 자체가 굉장히 또 악화될 가능성도 있고, 아파트 시장의 이 집값 정상화도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가득합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먹뚝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